그다음 이제 지문의 길이와 선지 길이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문 길이가 길게 나오는 것은 정말 그냥 시험지 한 바닥이에요. 합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길죠. 근데 이제 중등부라면 이 지문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압박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외부 지문의 출제가 있기도 하고요.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 변형돼서 나와요. 제가 이따 변형이 어느 정도로 많이 돼서 나오는지도 화면 준비해왔거든요. 보시면 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아이들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공감대 형성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문 정말 길어요.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선지의 길이에요. 지문이 아니라 보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의 길이만 저렇게 길게 나온 겁니다. 한영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보자마자 헉 하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선생님 이걸 실화예요? 이러면서 이게 지문이 아니라 선지라고요? 이러면서 물론 저는 맞췄어요. 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보내줬던 사진이라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선지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 실력은 필수고 그 다음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정확하게 하래. 그러니까 애들도 미치겠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시험 범위였던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험 범위였고 이 2차 대전과 관련돼 있는 이 지문의 길이가 A4 용지로 과연 10페이지 이상이 나왔었어요. 한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가까운 지문의 길이를 영어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험 범위의 한 4분의 1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나왔던 지문이. 그래서 이 지문을 제 학생이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결국에는 고등부로 갈수록 지문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분량 자체가 압박스럽기 때문에 구조화해야 된다. 도식화 해놔야 된다. 즉, 요약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물론 이제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 거긴 하지만 변형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빠삭하게 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만의 언어로 요약을 해놔라. 그게 진짜 길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이제 몇몇 포인트를 보시면 이탈리아 군대가 너무 강하지 못했어. 너무 약했어.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는 이기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날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점령해야지. 아프리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자기만의 언어로 도식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지도도 요약해서 그려놓고 이런 전쟁의 기술은 이런 느낌으로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것도 정리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등부 때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해석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래서 깊이 있게 지문을 분석해야 되고 긴 지문 대비를 위해서 단락별 요약해야 돼 라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글을 읽었을 때 보통 친구들은 주제만 잡고 넘어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것은 이 축제에 대한 기원이야. 이 축제에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 그죠? 근데 이 축제가 약간 흥망성쇠. 처음에 좀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인기가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도식화하는 연습을 실제로 시키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평소에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표제어는 당연히 기본이죠. 유반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생어까지 공부를 좀 시켜주시는 문맥적인 의미 파악까지는 좀 신경 써서 더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로 예시를 들자면 특징이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characteristic이라든지 아니면 feature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학교에서는 H로 시작하는 단어로 대답해 이런 거 말할 거예요. 그럼 hallmark 요런 이제 토플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실제 유의어까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즘 이제 이거는 수능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익숙한 단어들의 반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숙한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흔한 뜻이 아니었어. 요런 거. 실제로 and 같은 단어가 좀 대표 예시예요. and. 보통 이제 끝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and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전혀 다른 뜻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초성으로 힌트를 줬었어요. 수업 시간에. 미음, 지읒.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일 먼저 대답이 나왔던 게 막장. 이게 끝이라는 게 너무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막장인가? 아 뭐야 그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럼 미지? 미지의 세계?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본인들이 머리를 굴린다고 굴리는데 실제로 제가 출제를 했었던 건 목적이라는 뜻이었어요. 목적. 보통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purpose라든지 뭐 aim이라든지 target, 목적, 목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보통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end가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사적용법의 목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럼 뭐 to 부정사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거 애들이 대답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부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to the end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상고예요. 이거는 올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받은 실제로 학교 프린트예요. 제일 왼편에 보이시는 게 실제 학교 프린트인데 오른편에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학교에서 그 오른편 박스가 구조도를 그려봐 이거예요. 이게 실제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구조화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